대체불가 조항용문법 오늘 10강입니다. 유닛 10 문장의 종류 및 의문사, 의문문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사전처럼 찾아볼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많아진 거지 문장의 종류와 의문사, 의문문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문장의 종류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문장의 종류는 어떤 문장이 의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가볍게만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평서문 보도록 할게요. 평서문은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정리되는 문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떼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예문이 있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문문을 보니까 의문문의 종류가 꽤 많네요. 먼저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이 있는데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의문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 쓰는 의문문, 즉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문문의 형태거든요. 근데 왜 굳이 직접이란 말을 붙였냐면 나중에 여러분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내용도 많고 어렵습니다.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다루시게 될 텐데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구분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은요. 이거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명령문과 감탄문은 그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부가 의문문은요. 평서문, 명령문, 제안문 다음에 두 단어짜리의 의문문이 붙어 있는 형태의 의문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택 의문문은요. A 또는 B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유형의 의문문을 말합니다. 명령문은요. 명령이나 지시, 부탁 등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감탄문은 말 그대로 감탄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문장을 말하고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안문도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사실 제안문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기 말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필수 표현으로 배우시게 되니까 그때 가볍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문장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구나 보시고 이제 의문문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개념을 보시면 의문사, 의문문은 의문사가 사용된 의문문을 말한대요. 자, 그 다음에 종류와 어순을 제가 한꺼번에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의문문의 대표적인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는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동사부터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요.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보내고요. 주어 다음에 대체로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겠네요.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주어 앞에 do나 does나 did를 보내고 주어 다음에 반드시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는 이러한 구조를 갖추게 되죠. 또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겠네요. do, does, did로 시작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do, does, did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라고 예상해 보시고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배우시지 않았는데요. 자, 조동사라는 거 대표적으로 can, will 등이 있는데 조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은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고 주어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납니다. 이때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조동사 편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영어의 대표적인 의문문의 기본 구조인데 여기에는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의문사, 의문문 하는 거잖아요.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은 문장의 앞으로 나갑니다. 즉 의문문의 맨 앞자리 이 자리가 의문사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간혹 예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의문사라는 건 뭐가 있냐면요. who, when, where, what, how, why, whom, which 등이 있는데 자 위에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했던 거 그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본 의미는 이런데 조금 더 세분화돼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세분화된 내용을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자, 위에 거는 그래도 익숙한데 whom은 뭐지요? whom은요. 사람을 나타내면서 목적격 요걸 뜻합니다. 자, 이것도 관계대명사 할 때 하긴 할 텐데 알파벳 M은요. 우리나라 철자의 M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whom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면서 목적격, 그래서 얘는 누구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자, which라는 것은요. 얘는 어느 것, 어떤 것 또는 어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이거 따로 빼서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의문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의 경우에는 맨 앞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토익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4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는 yes나 no로 답할 수 없고 의문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답한다는 겁니다.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당연히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의문사, 의문문에 yes나 no로 답할 수가 없어요. yes나 no로 답하면 매우 어색합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는요. 그 의문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일단 해석해 드릴게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아니, 매우 어색하죠.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에 yes나 no로 답하면 어색해진다고요. 그 what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답해야 돼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I'm watching TV now. 나는 보고 있어 TV를 now. 지금. 나는 지금 TV를 보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When did you buy the shoes?라는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사 when이 일단 포함되어 있어요. When did you buy? 너 언제 샀어? 그 신발? 그러면 언제 샀냐고 물어봤으니까 언제 샀다고 답해줘야겠죠. 너 그 신발 언제 샀어? 응? 아니? 어색하다고요. 여기를 보시면 I bought them last Sunday. 나는 그 신발들, 그것들, 신발들을 샀어. 언제요?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샀다는 거예요. 자, when으로 묻고 그와 관련된 last Sunday를 포함해서 답하고 있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토익 같은 데서 나오게 되면 이거 간혹 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제 정말로 다양한 의문사의 쓰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종류 3가지만 가볍게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대명사, 두 번째 의문형용사, 세 번째 의문부사인데요. 사실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요. 이러한 용어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교재에도 있고 지금 설명도 하시는 거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시킨 것이고요. 교재에 있으니까 또 설명 안 할 수 없잖아요. 가볍게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문대명사. 사실은 여러분들 다 풀이할 수 있기도 해요. 의문대명사는 의문사이면서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면서 대명사의 기능도 함께 하는구나. 대명사?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인 주어, 보어,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구나. 목적어는 구체적으로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구나. 물론 이 의문대명사가 주어, 보어, 타목, 전목 다 안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렇게 개념은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의문형용사. 의문사 이어서 의문문을 만들겠죠. 그런데 형용사의 기능까지 함께 있다. 형용사 하면 딱 떠올라야 할 거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보어의 기능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의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연결이 돼요. 의문사, 명사의 덩어리. 근데 의문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게 될 때는 포인트는 명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은 명사 덩어리, 어려운 말로 명사구가 될 것이고요. 결국 명사구가 됐다는 것은 주어, 보어,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의문부사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면서 원래 부사가 하는 일인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텐데 이 의문부사가 이런 네 가지를 모두 수식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부사라는 것은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의문부사는 무엇을 수식하냐 요 개념보다는 의문부사는 의문문을 만들면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등의 부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여기까지만 정리할 수 있어도 아주 좋습니다. 먼저 이제 의문대명사 후부터 갈 텐데 의문대명사라는 용어를 필요하신 분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후를 보시고 얘가 의문사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주어, 보어, 목적으로 나눠놓긴 했습니다. 주어로 쓰일 때는 누가, 역시 은는이가 붙어있네요. 목적으로 쓰이면 을, 에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주어로 쓰이면 누가, 목적어로 쓰면 누구를이고요. 자, 보어로 쓰이게 되는 경우는요. 보어는 보통 이다, 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 이다, 하다 앞에 있는 이 명사와 형용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가 우리 의문사 하는 과정이니까 이다는 이니, 하다는 하니 이렇게 해석은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은 붙여놓지 않았어요. 사실 얘는요 문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첫 번째, Who broke the window? 이런 문장 해석이 될까요? Who broke the window? broke는 break의 과거형인데요? 그럼 깼다잖아요. 그러면 누가 깼니 그 창문을? 자연스럽게 누가 그 창문 깼니? 누가 그 창문 깬 거야? 해석을 뭐라고요? 누가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때 who라는 것은 의문사로서 의문문을 만들고요. 동시에 누가라고 해석이 돼서 주어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who는 여기서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요 포인트는요. 여러분 나중에 간접 의문문 할 때 활용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수준에서는 누가 그 창문 깬 거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누가라고 해석이 되니까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로서 기능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필요하신 분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Who are you? 이 문장은 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너는 누구니? 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 필요하신 분만 보세요. 원래 이 문장은요. You are who라는 문장에서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하니 동사를 봤더니 비동사예요. 비동사 앞으로 보내고요. 의문사는 의문 만들 때 맨 앞으로 보낸 다음에 그래서 Who are you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얘는 주어고요. 얘는 동사였고 얘는 주격 보어였던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Who are you?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깔끔하다. 자, 세 번째. Who do you like the most? 또는 Whom do you like the most? 만약에 얘가 whom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얘를 통해서 목적격,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가장, 너는 누구를 가장 좋아하니 깔끔하게 될 텐데 who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 who나 who를 누구를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를 의문사를 만들면서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됐네요. who 정리가 됐고요. 3번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형용사로 쓰이면 what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필요하신 분만 보시고 what만 문장 내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의문 대명사로 쓰이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의문 형용사로 쓰이면 말 그대로 형용사로서 명사와 함께 덩어리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로 쓰면 무엇이, 목적어로 쓰이면 무엇을, 보어로 쓰면 무엇이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붙어 있겠죠.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영어식 문장인데 해석이 가능할까요? What makes you happy? 이게 O형식 문장 조금 어려운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시지 않은 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일단 해석해 드릴게요. 무엇이 만드니 너를 행복하게?
뭐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때 what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사이자 주어로 사용된 이런 I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어 볼게요. What is it? 뭐 이거 가볍게 해석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이니?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목적어 볼까요? What do you like the most? What do you like? 아까는 who 또는 whom이었는데 what으로만 바뀐 거죠? 너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무엇을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사이자 목적으로 사용된 거 해석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형용사 볼 텐데요.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간접 의문문 할 때 이런 거 다 활용이 돼요. what이요. 의문 형용사로 쓰이면 그 뒤에 명사가 나오고요.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그때 what은 무슨 명사 또는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얘가 덩어리를 이루어서 사용이 된다는 걸 꼭 보셔야 되고요. What color do you like the mo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what 다음에 color라는 명사 있으니까 덩어리를 이룰게요. 무슨 색깔, 어떤 색깔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차이는 what과 what color의 차이입니다. What do you like the most? 너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What color do you like the most? 어떤 색깔, 무슨 색깔을 가장 좋아하니? 괜찮을까요? what은 이렇게 what 단독으로만 쓰일 수도 있고 what 명사의 덩어리로 쓰일 수 있구나. 여기까지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4번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which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which가 의문 대명사로 쓰이면 기본 어느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의문 형용사로 쓰이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가 나오고 얘가 덩어리로서 어느 명사 또는 어떤 명사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아까 what 명사도 어떤 명사 의미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which 명사도 만약에 어떤 명사라고 한다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which의 경우에는요. 범위가 둘입니다. what의 경우는요. 범위가 많거나 넓어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which way is quickest라는 의문문이 있어요. which 다음에 way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또는 어떤 방법이 is quickest 가장 빠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느 길, 어느 방법 괜찮죠? 밑에 보시면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white or black? which 다음에 컬러가 있습니다. 어느 색깔, 어떤 색깔을 do you like better 더 좋아하니? 흰색 또는 검은색 둘 중에서 이런 거죠. which가 쓰이면 A 또는 B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범위가 둘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hat의 경우 아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What color do you like the most? 여러 가지 많은 색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니? 즉 what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을 때, which라는 것은 범위가 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0% 둘은 아니고요. 보통 둘이고요. 범위가 굉장히 좁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which는 범위가 좁거나 둘일 때, what은 넓거나 많거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됐을까요? 자, which의 쓰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제 5번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who's인데요. 얘는 who's가 의문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자, who's 단독으로 쓸 수 있고요. who's가 명사하고도 함께 쓸 수 있네요. 단독으로 쓰면 의문 대명사고요. 같이 쓰면 의문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who's는 누구의 것이라는 의미고요. whose 명사는 누구의 명사가 되겠죠. Whose is this pen? 죄송합니다. Whose is this phone? 이 전화기 누구의 것이니가 되겠고요. 밑에는요. Whose phone is this? whose가 명사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폰이, 누구의 전화기가 이것이니? 뭔가요? 이것은 누구의 전화기니?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whose도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고 명사와 덩어리로 사용될 수 있구나. 기본 의미는 누구의 것, 누구의 됐네요. 자, 6번 갈 텐데요.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부사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when, where, why, how는요. 의문 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와 어떤 사전에서는요. 얘네가 의문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얘네들은 의문 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먼저 when은 언제란 뜻이에요. When is your birthday? 뭐 해석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냐는 뜻입니다.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where는 어디, 어디로, 어디에서 이거는 문장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냥 기본 의미가 어디라고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Where are you from? 제가 be from을 어디 어디 출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 출신이니? 이런 의미의 문장 되겠습니다. 어디라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자,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는요. You are from where?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동사가 비동사네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내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from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큰 틀에서 명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려운 말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where를 얘가 명사, 특히 구체적으로 의문 대명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놓긴 했지만 큰 틀에서 얘는 의문 부사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갖고 따지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얘네들은 해석만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진짜 충분합니다. Where are you going? 자, where are you going?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괜찮죠? Where did you buy the bag? 자, 이때 where는요. 어디에서 샀어 그 가방을? 뭐 한국말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where가 어디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문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괜찮죠? when은 언제, where는 어디. 자, why는 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Why are you so happy? why가 맨 앞으로 나가 있고요. 비동사, 주어, 그 다음에 형용사 패턴으로 된 의문문이죠. 너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너 왜 그렇게 행복한 거야? 물었는데 아니, 이상하죠.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because를 통해서 답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how는요. 기본 의미는 어떻게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얘가 어떤이라고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긴 한데 이때는 사실상 어떠하여라는 의미인데 그냥 how는요. 어떻게가 기본 의미고 문장 내에서 어떤이나 어떠하여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괜찮습니다. 볼까요? How was your trip to Hawaii? 너의 하와이로의 여행은 어땠어? 이게 바로 요 의미가 되겠죠. 너의 여행, 하와이로의 너의 여행이 어땠어? 괜찮을까요? 자, how do you go to school? 자, 이때의 how do you go to school에서 how는 어떻게 너는 가니 학교에 이렇게 되겠죠. 너 어떻게 학교에 가? 자, how의 기본 의미는 어떻게. 근데 어떤 또는 어떠하여로 해석이 될 때도 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부사 how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까지 연결이 되어서 how 형용사 또는 부사가 덩어리로 쓰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얘는 의문 부사로만 봐도 괜찮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필요에 의해서 넣어놓은 거고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또는 어떠하여 얘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형용사와 부사 덩어리가 될 때가 있고요. 이때의 기본 의미는 얼마나가 됩니다. 요거는 중요해요. 다양한 패턴이 있네요. 이 패턴도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쓰입니다. 중학교에서 요거 자체로 포인트가 되어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How many, how much, how many 복수명사, how much 셀 수 있는 명사 뭐 이런 것들 꽤 보셨을까요?
자, how many는 수를 나타내서 얼마나 많이를 뜻하고요. how much는 양을 나타내서 얼마나 많이를 뜻하네요. 의미는 같네요. 근데 how many는 수를 나타내고요. how much는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How many do you have? 너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니? 수적으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는 겁니다. How much do you need?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필요하니? 너는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how many, how much가 이렇게만 쓰기도 하고요. how many 다음에 복수 명사가 연결이 되거나 how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how many만 쓰여도 how many 다음에는 복수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how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얘네가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how many 다음에는요. many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고요. much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쓰는 거니까 셀 수 없는 명사가 단수형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것도 문법적으로 포인트가 되니까 그것까지 챙겨두세요. how many 복수 명사는 수적인 것을 나타내고요. how much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how many 복수 명사는 얼마나 많은 명사. 얘도 얼마나 많은 명사이긴 한데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구분으로 나눠보시면 되겠네요. How many friends?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니?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돈을 너는 필요로 하니? 자, 돈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how much money가 돼야 되지. how many money 이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ow much 다음에 friends라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괜찮을까요? 이건 뭐 워낙 또 많이 쓰이는 것이라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how often, how long, how old, how far 이것도 여러분들 뭐 영어 회화 같은 걸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의문문 만들 때 정말 많이 하셨던 걸 거예요.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것도 how가 형용사 또는 부사와 연결해서 덩어리를 이루어 그래서 얼마나라는 의미를 나타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how often은요.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로 횟수 또는 빈도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거 꽤 중요합니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exercise? 운동하니? 자, 얼마나 자주 운동하냐고 빈도나 횟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I exercise once a week. A week 일주일에 once 한 번. 나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해. 뭐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How often 횟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How long은 얼마나 긴 또는 얼마나 오래를 의미하고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거 정말 자주 쓰이는 문장이네요. 얼마나 오래 does it take 걸리나요? to get there 거기에 가는데 여기에는 뭐 투부정사와 같은 문법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일단 이 문장은 통째로 기억해 두잖아요.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길 때도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버스를 타거나 어떤 운송 대중교통 같은 걸 타가지고 얼마나 오래 걸리죠? 진짜 많이 쓰잖아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거기에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죠? 통째로 외워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자, how old는요. 이건 뭐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냐? 하고 할 때 많이 썼던 거예요. 나이 몇 살, 얼마나 오래된 이걸 의미합니다.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야? How old is the house? 그 집은 얼마나 오래되었니? 그 집 몇 살이야? 이거보다는 그냥 그 집 얼마나 오래된 거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How old are you? How old is the house? 자, how far 거리로서요. 얼마나 먼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How far 얼마나 머냐? 여기에서 너의 집까지.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너의 집까지 얼마나 뭐냐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How far. 정리하면 how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어떻게 또는 어떤 또는 어떠하여를 의미하는데 how가 그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면 얘가 덩어리가 되어서 얼마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걸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문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멈춤하시고 풀고 이어서 보시는 겁니다. A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래요. 자, 1번부터 볼까요? A가 이렇게 묻습니다. Blank is a man. 그랬더니 B가요. He is my father. B의 대답을 봤더니 그는 나의 아빠야.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질문했어요?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그는 나의 아버지야. 그 남자 누구?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문사 who가 쓰여야겠죠. Who is the man? He is my father. 2번. A가 이렇게 묻네요. Blank does your school start? 그랬더니 B가요. It starts at 8:30. 그것은 시작해 8시 30분에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시간 정보를 물었어야겠죠. 시간 정보라고요? when이 들어가겠네요. When does your school start? 네 학교 언제 시작해? 8시 30분에 시작해. 자, 3번. A가 이렇게 묻습니다. Blank do you live? 그랬더니 B가요. I live in ABC apartment. 나는 ABC 아파트에 살아.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장소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이겠죠. 장소 정보라고요? Where? Where do you live? I live in ABC apartment. 자, 이거 배울 때는 굉장히 또 복잡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단순하지요? 제가 의문사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문장 만들어 쓰고 문장 해석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4번 A가 이렇게 물어요. Blank does your father do? 그랬더니 B가요. He is a firefighter. 그는 소방관이야. 자, 이 문장의 의미는 그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직업을 묻는 의문문이어야 하겠네요. 자, 직업을 물을 때는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What does your father do? 정리 한번 할까요? What 나오고요. do 또는 does 주어 do의 의문문일 때 얘는 직업을 묻는 의문문입니다. 만약에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면 does가 쓰일 것이고요. 만약에 1, 2인칭 복수의 현재라면 do가 쓰이겠죠. 어쨌든 what do 주어 do나 what does 주어 do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을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what does your father do? 너의 아빠의 직업은 무엇이? 그는 소방관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What does your father do? 네 아버지 뭐 하고 계시니? 그건요. What is your father doing?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요거 잘 챙겨두세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5번 A가 이렇게 묻습니다. Blank,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B가요. I walk to school. 나 학교에 걸어가. B가 학교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A는 학교에 가는 방법을 물었어야 했겠네요. 방법이라고요? How. 어떻게 너는 가니? 학교에. 나는 학교에 걸어가. 자연스럽죠. 자, 6번 A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angry? 그랬더니 B가 Because my little brother read my diary. 왜냐하면 내 남동생이 내 일기를 읽었어. 진짜 열받겠죠. 이유를 말하고 있네요. 이유를 물었어야죠. 따라서 Why are you angry? 너 왜 이렇게 화나 있는 거야? 네, 왜냐하면 내 남동생이 일기 읽었거든. 됐어요. 자, B로 갑니다. 주어진 우리말을 의문사 who 또는 what을 이용하여 영어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가 창문을 열었니? 라는 의문문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고 바로 who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으면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고요. 누가네요. 주어 자리에 who를 쓰겠습니다. 누가 열었니? 창문을 요 순서가 돼야겠죠.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동사 나오고 그 뒤에 나머지만 쓰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열었니? Who opened? 창문을 목적어 쓰시면 되겠네요. The window.
나중에 이거 왜 더가 쓰여야 되는지도 다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2번 너는 누구를 보았니? 의문문인데 의문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문사는 맨 앞으로 간다면서요. 누구를이니까 who를 쓰거나 얘는 목적어이니까 whom을 써도 되는데 여기는 who만 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who를 쓰면 되겠네요. 네, 됐어요. 근데 뭐 실제 문장에서는 whom을 써도 괜찮습니다. 너는 보았니? 라는 거잖아요. 너는 보았니? 이걸 어떻게 쓸까요? Did you see? 일반 동사 see를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거니까 Did you see? 이렇게 만든 겁니다. 괜찮죠? 자,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어요. 주어 앞에 두더지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니까 Did you see? 이렇게 됐다는 거죠. 3번 그는 무슨 과목을 좋아하니? 의문문인데 무슨 과목?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고 그는 좋아하니. 좋아하니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가 포함된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요. he 앞으로 그렇죠. does가 나가야겠죠. does he like 를 잡았고요. 무슨 과목을? 무슨 과목은 what subject가 되겠죠. 과목 둘이나 아주 좁은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많은 과목 중에서 어느 무슨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what subject does he like? 반드시 원형입니다. does he likes 이렇게 쓰는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알면서도 이런 거 실수해갖고 감점 당하거나 점수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자, 4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무엇을이라는 의문사 what이 맨 앞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너는 좋아하니? 이런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Do you like? 자, 그녀는 누구니?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Who is she?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이런 문장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문장이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이 들릴 때 이런 문장이 사용될 때 들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죠. 아직은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드리고요. 암기를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유용한 표현들은요. 무엇이 what이 쓰일 것 같고요. 이거 주어 같은데요? what 얘가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를 한번 써볼까요? 만드니 makes 죄송합니다. 너를 you 행복하게 happy 요거 5형식 패턴에서 배우실 텐데 미리 유용한 표현 하나 챙겨두시죠. 자, 7번 저것은 무엇이니? 뭐 이 정도도 가볍게 될 것 같아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저것은 that. 자, C번 문제 갑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얼마나 자주 쇼핑하러 가나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이 돼야겠구나. how often으로 일단 시작하고요. 빈도나 횟수를 묻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쇼핑하러 가나요? Do you go shopping인데요. go shopping. 얘가 쇼핑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you와 어울려서 do가 앞으로 나갔네요.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괜찮을까요? 2번. 그것을 끝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이렇게 시작하고요. Does it take to finish it? How long does it take까지 일단 암기해 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뭐뭐 하는데 그때를 어려운 말로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것을 끝내는데 to finish it. 그러면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to finish it. 그것을 끝내는데. 이게 진짜 유용한 표현입니다. 일단은 how long does it take까지만 기억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3번 너의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나이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how old? How old is your grandmother? 4번 여기에서 시청까지 얼마나 먼가요? 거리를 물어볼 때 how far is it from here to City Hall? 여기부터 시청까지 얼마나 먼가요?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니 얼마나 많은 물입니다. 얼마나 많은은 how many 또는 how much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그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면 how many,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면 how much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물입니다.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 how much water do you need?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있니? 자, 똑같이 얼마나 많은으로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책이라는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럼 복수형이 와야겠습니다. 따라서 how many와 함께 쓰여야 되고요. book은 복수 형태가 되겠죠. How many books do you have? 너는 얼마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다양한 종류와 의문사, 의문문 봤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요. 의문사, 의문문은요. 각각의 의문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의미 파악하고 문장도 어느 정도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필요한 부분까지만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끝나기 전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11강이고요. 챕터 2 문장의 종류에서 유닛 11 부가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택 의문문은 별거 없고요. 부가 의문문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시험에서도 단골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다음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